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내 때의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함을 만들어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로망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시던 중에 제 영상을 발견하시고 이제 학원을 그만두시고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엄마표 영어로 바꾸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영어를 편안해하고 즐거워한다. 영어 학습을 습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 재미있다. 이런 피드백을 보내주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영상을 제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저는 이제 학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전을 하거나 뭔가 그 친구들이 가는 길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길이 그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예, 저처럼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제 엄마표 영어로 이제 전향해도 잘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잘 다니고 있다면 예, 그리고 아이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 영어책을 못 읽는다고 해서 예 꼭 그렇게 뭐 '잘못 가는 길인가.'라고 하면은 뭐 저는 그거는 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잘 가 가지고 예 외국인 친구 한 명 잘 사귀면은 영어도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느꼈던 장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일 뿐인데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코칭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변에 보면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하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우연히 저를 만나셨는데 이 방법이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예. '아 이거 전향을 하고 싶은데 이미 학원에서도 뭐 잘 지내고 아이가 즐겁게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좀 탐이 나시는 거예요. 정말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더라도 예 '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저 바다별 선생님 주변엔 많은가 본데 '우리 동네에는 없네.' 뭐 이런 뉘앙스로 주시는 질문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방법 막 용기를 내서 뛰어들고는 싶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 뭔가 두려우신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그런 이 제목으로 아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예. 예. "To be different is the best." 뭐 이런 식으로. 예. "다른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저는 오히려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이제 교육의 어떤 로드맵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극기소수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새로웠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관심이 갔어요. 이거는 뭐 엄마의 성격하고도 연결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가기가 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예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예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남들이 다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제 생각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독서 모임이 예전에 같이 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이제 영어도 잘 습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똑똑하고 이제 영어 습득 능력도 있는 데다가 예 스스로 시켜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굳이 중간에 이제 내신을 위한 학원을 엄마가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쪼끔 좀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그렇게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잘할 친구였어요. IQ도 굉장히 높았고요. IQ도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영어도 스스로 책 읽고 하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높아졌는데 단지 예 학교 시험에서 그 최상위권에 드는 그 한 문제 딱 한 문제로 여러분 등급이 확확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 요즘으로 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2 주에 60만 원인가 그런 비용을 내고 내신 학원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좀 의아하게 여겨졌어요. 그런 '왜 저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예 그렇게 저렇게 잘하는 애를 굳이 학원에 보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오히려 저렇게 똑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차라리 학원을 안 가고 스스로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어떤 그 루틴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혹할 만한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은 저도 '많은 선생님들도 좀 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뒤에서 얘기 듣기로는 저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학교 선생님들의 영어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 좀 관리적인 어떤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알아주시는 예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제 딱 하나 때문에 그것도 단순한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막 위아래로 나뉘는 이게 뭐 강남에만 해당되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강남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애는 예 오직 그 시험 하나 때문에 예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 것이고 스킬을 배울 것이고 토시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100 점을 맞았다고 한들 그것이 그 아이의 이력에 '떳떳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있다면 저희 아이는 IQ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학원에 안 보낼 것 같아요. 설사 점수 하나가 모자라서 등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이의 어떤 주도적인 학습 능력에 대해서 가치를 예 부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수시에 많은 문제점들 불공정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뭐 고민하다가 이제 뭐 정시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의 교육적인 흐름은 분명히 예 아이의 어떤 개별적인 잠재성을 보고 인제 입학을 허가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에서도 이런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 남한테 뭔가 기대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그 자발성에 의해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즐겁게 학습을 하는 그 친구, 자기만의 어떤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점수를 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사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볼 때에도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는 이제 공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좀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여러분? 예. 이제 앞으로는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요. 뭔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만 밟아온 사람이 그렇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써내려간 그런 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성적이 높다 한들 '눈에 띌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 자기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르고 독특한 방법으로 예, 자기만의 뭔가 예, 학습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길을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질문을 하신 분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그냥 뭐 학원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엄마표 영어는 이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학원이 너무 재밌고 즐겁다라고 하면은 그냥 학원 보내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학원이었는지 그리고 그 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커리큘럼을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제 부모와 아이가 주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시켜서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해서 사교육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학원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의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함을 만들어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댓글에 비슷하게 단 것 같아요. 아이에게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아이가 정말 선택한 길이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을 예, 써내려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경험은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도 사립이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가장 큰 돈이 드는 사교육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분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예, 제가 저에게 있던 그 아이디어를 나누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